최재형 목사님 네 번째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최 목사님은 정권의 둑이 무너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심부름꾼이고 정권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유튜브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누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거꾸로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을 그냥 자기가 검찰 간부 시절에 거느리던 그런 하나의 그냥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아직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녹취록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잠깐 녹취록 틀었다가 딱 끊었잖아요. 준석아 그러잖아, 김건희 씨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한 장관 나한테 내가 연결시켜줄게. 내가 이명수 기자한테. 그러니까는 한동훈 장관, 그때는 참 장관이 아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그 직책을 굉장히 아주 그 자기의 어떤 하수인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걸 볼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정해주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오히려 다른 때 같으면 영부인의 핸드폰을 오히려 거꾸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검사라면, 수상 같은 검사라면 거꾸로 여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모든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반대로 자기들 검사들의 핸드폰을 털리고 반납을 하는 이 역설의 현상이 일어난 것도 김건희 씨가 검찰 간부 시절에 생각했던 그냥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상상의 영역인데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전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일이 처리되게 만드는 건가요? 직접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이 이제 도입이 된다. 시작이 된다.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세요? 특검이 된다면 네. 도이치모터스도 완전히 원점에서 새롭게 다른 각도로 수사가 될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관점.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를 무혐의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두고 그게 이제 수사를 해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점과 시각을 이제 더 이제 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디올백 사건도, 저는 이제 디올백 사건이 특검이 만약에 된다면 아주 다시 많은 보충 자료들도 더 많이 내가 제출하고 해서 입증할 자신이 있고요. 예. 그래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건지 아시나요, 혹시? 특검이라는 거는 오래전에 한 20 몇 년 전인가요? 고급 오로비 사건.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뭐 이제 그 로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과 또 뭐 이제 그 몇몇 그 귀부인들을 이제 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그 이영자 씨가 로비를 한 그런 사건들, 역학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럼 특검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 특검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 특검이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하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뭐 고급 로비는, 고급 옷은 아니지만 고급 핸드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비리가 지금 얽혀 있는 건데, 저는 이체 양명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체 양명주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공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체 양명 공주, 공자가 더 들어가. 왜냐하면 공천 개입설, 공천 개입 관여,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체 양명 공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체 양명 공주에 관한 특검이 하는 김에 다 해야 돼요. 이번에 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는 다 앞뒤 다 그냥 가운데 다 잘라내고 그냥 이제 이 주가 조작하고 이제 명태균 사건 요것만 이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은 특검을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 낭비나 시간 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한 거는 좋아요. 좋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나머지도 다 이제 특검에 준하는 걸로 해야 되죠. 국정 뭐 감사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특별 수사라든지 뭐 다른 형식으로라도 저 중앙지검에 뭘 맡기지 말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또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다 직접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 제도를 작동해서 이체 양명공주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사태 그대로 그냥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잠겨야 된다. 아까 이mel다 여사 얘기도 하셨지만 한국 정치 사회에 미칠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문재인 정부 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B그룹에.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분야가 지금 파탄지경인데요. 실제로 파탄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씨는 기자회견에 나와서 뭐 잘 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냥 자꾸 자랑만 늘어놓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는 공항으로 말하자면 공항 간접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350명을 장악을 하고 정부 부처를 장악을 하고 또 정당을 국힘당이라고 하는 당무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항 간접탑 역할이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항을 김건희 씨가 다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성이 없고 주술적인 무속적인 거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김건희 씨가 또 사리사욕에 강하고 출세지향적이고 이런 김건희 씨가 만약에 국정에 계속 개입이 돼가지고 나라의 국정이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이 전쟁의 위기,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외교와 국방 문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아주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반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은 헌법을 위반한 죄가 크게 내란죄와 외환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죄목이 더 우리가 이제 추가된 것 중에 외환유치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외국의 어느 나라끼리의 전쟁을 우리 국내 문제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전쟁을 촉발하거나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것을 외환유치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문제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풍전등화에 있고 일촉즉발에 있다. 그리고 이런 탄핵의 퇴진의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언제 계엄령을 선포할지, 언제 전쟁을 유발시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도 맞고요. 예, 어느 정권이 지금까지 우리 계엄령 선포합니다 하고 계엄령 선포하는 정권이 없었어요. 다 우리는 계엄령 선포 안 한다고 그랬고 다 그런 걸 숨겼다고요. 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선포했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미국 의존도가 높고 지나치게 일본 의존도가 높고 오히려 남북 문제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는 엄청난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발시키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지금 전쟁 위기에 몰려있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불안합니다. 네.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거. 네. 군대 안 보내고 싶은 거고. 당연하죠. 제가 엊그제도 어느 교회에서 이제 특강을 하러 갔는데, 그 따마잡잡한 이제 그 병사가 휴가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이렇게 해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모래시계를 놓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모래시계 쏟아지는 만큼만 발언하는 거야. 그 설교 말씀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휴가를 나왔는데 정말 보내고 싫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정부는 국방부는 이상한 소리 자꾸 계속하고 그래서 불안하다. 응? 여러분 기도해달라. 이러는데 막 많은 분들이 막 공감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아까 주술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주술적 성향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 예.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 구조 예. 이런 걸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그거는 명태균 씨의 그 케이스를 그 강혜경 씨가 증언한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명태균 씨가 꿈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봤다. 그 얘기를 여사한테 전해주니까 여사가 일정을 변경을 한 적도 있었다. 뭐 캄보디아로 뭐 변경을 했다나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외교 동선을 바꾸고 외교 일정을 바꿀 정도로 주술적인 거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네.